안녕하세요, 김승동입니다. 옷이 많이 얇아졌습니다. 이제 곧 무더위와 함께 보험 영업 비수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통상 7월과 8월은 영업이 쉽지 않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활동하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도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이죠. 6월에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무더운 여름이 더 짜증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모두 활기차게 활동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조선비지에서 보험 배송도 하겠다, 카카오페이의 야심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페이는 종합금융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에도 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아시겠지만 거의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의 계열사입니다. 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라는 계열 은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카오페이가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기 달랐던 핀테크 앱의 기능을 모두 한데 모아두는 그런 편한 기능을 만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토스의 송금, 보험앱의 보장 분석, 인바이 이후의 상품 판매는 물론 가계부, 차계부, 신용카드 관리 등 모든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편의성은 정말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11월 GA 시장에 진출한 1100만 유저 토스도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실상 실패라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라고 해서 푹시 마케팅 시장인 보험에 들어와 성공할까요? 저는 카카오가 만약 다른 형태의 상품을 들고 온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활 밀접형 미니보험이죠. 그런데 이런 생활 밀접한 미니보험 출시를 보험사가 좋아할지가 의문입니다. 앞으로 보험시장은 정말 어떻게 될까요? 만약 카카오가 보험시장에 성공했을 때 이 영상을 보시는 설계사분들께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뉴스핌에서 보험사도 건강정보 확인 비의료적 상담 가능해진다, 보도자료를 참조한 기사를 썼습니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시장의 진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했죠. 반면 의료계는 밥그릇을 뺏길까 우려해서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시장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제 보험사들은 이 사례집을 철저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면 연말부터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전적인 형태의 헬스케어 보험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는 그냥 많이 걷거나 건강검진을 좀 받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할인해주는 등의 아주 기초적인 헬스케어 상품밖에 없습니다. 정말 건강 나이를 측정한다든가 건강관리를 집중하면 추가 할인해주는 등의 상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보험은 사고나 질병에 대한 재정적 대비를 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질병을 제대로 알고 판매하는 설계사는 또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질병은 물론 질병 예방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만 상품 판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례집은 헬스케어 상품 개발을 위한 굉장한 촉매자가 처음 나왔다는 것이고,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 헬스케어 시장 확대에 대해서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상생을 위한 협약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계사분들도 이제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져야 할 겁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보험사들 순익 급감, 저출산 저금리의 규제까지 삼중고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한 보험사를 기준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에서는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30% 가까이 순이익이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 1분기에는 또다시 2018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7% 가까이 줄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일회성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손보사는 실적 급감 이유 중 가장 큰 점은 장기보험 손해율 악화도 있지만 이보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가 더 크다는 게 분석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1년 만기 상품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손해율 확대를 방지할 것입니다. 즉 손해보험의 실적 악화는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생명보험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금리로 인해 운용자산 이율이 급감했죠. 이 차익이 급감했습니다. 받은 돈을 굴려서 내는 수익이 급감한 것입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 가입자가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저축성보험 수익률이 낮죠. 반면에 종신보험 가입을 원하는 2030 세대는 정말 드뭅니다.
보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탓이죠. 이런저런 요인으로 생보는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설계사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표현하면 영업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5월 20일 한국경제에서 손보업계 경증 치매 진단비 깎았다. 최대 60% 넘게 줄어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올해 초 치매보험 경쟁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치매보험 경쟁에 대한 이슈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증 치매 보장 금액이 최대 3천만 원까지 올랐었죠. 그런데 일부 손보사는 경증 치매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뇌영상 이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삽입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죠. 보험사가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보장금액은 대폭 늘렸는데 지급은 안 하기 위해서 약관에 꼼수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경증 치매는 뇌영상에 이상 유무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중증 치매로 확대되어야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경증 치매 보험금을 지급한다면서 사실상 중증 치매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상한 약관을 금감원이 지적한 셈입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기사의 내용처럼 보장 금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금감원이 지적하자 보장 금액을 낮춘 셈이죠. 또 이 기사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보험사들은 뇌영상 이상 소견 유무와 상관없이 경증 치매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보험사는 상품 판매를 위해서 보험금을 늘렸지만 받기 힘들게 했고 금감원이 이를 지적하자 늘린 보험금을 다 주기로 한 거죠. 그러나 보험사는 손해율 상승을 방지하고자 다시 보험금을 축소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치매보험에 대한 상품 매력이 급감했다는 의미입니다. 10년 만에 깨진 암보험 20% 룰, 보험 상품 판 흔들린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앞의 기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치매보험 판매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자 보험사들은 이번엔 소외감 보장 금액을 높였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소외감 보장 금액을 일반암보다 더 지급한다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지난 2017년에는 치아보험 보장 금액이 대폭 커졌습니다. 또 시책을 최대 650%까지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금감원이 나서서 진화했습니다. 치아보험 판매 매력이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판매량도 감소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치매보험 보장 금액이 대폭 커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금감원이 나서서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진화했습니다. 치매보험 상품 매력이 낮아지자 상품 판매량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험사들이 소액 암보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감원이 나서서 진화하지 않네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또 이처럼 과당 경쟁은 결국 보험사끼리 피할 수 없는 치킨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킨 게임은 마주보는 두 차량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피하면 손해는 없지만 겁쟁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됩니다. 반대로 누구도 피하지 않으면 둘 다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보험사들은 단기적인 실적 경쟁을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셈으로 보입니다. 치킨 게임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중소형 보험사의 영역이 매우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가 위축된다는 것은 결국 설계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